자, 재밌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선 후보 제4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지금 뭐 역시 온라인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를 반대한다 뭐 이런 표현, 물론 여러 가지 흐름상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지나간 방송 트윗 섞어보기에서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4월 27일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거기서 생기는 간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동성애는 허용 여부나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다. 그분들이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왔던 단어는 어쩌면 사실상 좀 실수라고 보여지죠. 예. 반대라는 표현만 없었어도 굉장히 훌륭했던 답변일 수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걸 정제된 언어로 바로 사과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역시 황진미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자체에 대한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번 토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 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지민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이거를 질문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 질문이 나온 거는 잘한 일이긴 한데 그게 홍준표 입에서 질문으로 난 받아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게도 이것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군 인권, 군대 내에서의 성소수자들을 막 발본색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색출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문제를 엮어대면서 이게 국방력이 약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뭔가 질문에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0.5초 만에 어떠한 어떤 숙고 또는 좀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거 없이 곧바로 즉답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홍준표의 어떤 야비한 전략에 말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문재인 후보가 여지껏 어떤 곤란한 혹은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답변해 왔던 그런 자세에 비한다면 이것은 정말 한치의 모호성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번이나 다시 묻거든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놀랬었나 봐.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공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대가 대뜸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물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뭐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자신의 정말 황금 같은 1분 찬스를 사용해서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원론적 차원에서 짚어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놀랍게도 홍준표 후보가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때는 약간 대답이 조금 수정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긴 했지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차별에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 붙이는 이야기는 이미 놀란 가슴의 그 어떤 당사자 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버스 떠난 뒤라고 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성소수자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고 굉장히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이지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해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연히 이거 나의 운동,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역시 심상정 후보밖에 없구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가 몰리게 된 상황이지요. 근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거기에서 홍준표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만약 안 했으면 보수 기독교 뭐 이쪽 표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표가 엄청나게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더 나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놀아나는 꼴인데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홍준표가 물어본 홍준표는 정말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문제를 많이 걸고 넘어졌는데 사실 사형제 같은 이야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형 찬성하느냐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사형 너무 집행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사형제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론으로만 보자면 한 3.5대 6.5 정도로 사실은 사형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수치를 보면은 오히려 사형제가 더 그쪽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더 높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가 흉악범죄율을 높이는 거는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세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온당치 않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포퓰리즘적으로 그 대중 추수적으로 따라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고 하니 아하. 맞아요. 정말 동성애자들은 싫어요. 나한테도 싫을 자유가 있잖아요. 혐오할 자유를 주세요. 이런 식의 혐오 발언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밤새도록 또 높아졌어요. 이건 정말 사회적인 어떤 가치의 문제,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심상정 후보 말고 그럼 나머지 홍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국민의당은 뭐 그쪽은 한번 볼까? 거기도 뭐 진배 없거나 더 나빠. 맞아요. 더 나빠요. 진짜로 더 나빠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를 해서 이쪽은 정말로 개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왜 문재인만 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이미 차별금지법을 준비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2012년도 대선 때 차별금지법이 이 사람이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사이에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대답을 하였는가라는 거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준표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미리 다 이 사람은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미리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동일 반열에 놓고 홍준표는 안 까면서 문재인만 까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쪽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듣기 싫다 안 듣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저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성숙도가 과연 어느 지향점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안에 동성애에 직접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와 연관된 사람들로서 이 이슈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논란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요? 물론 반대하죠라고 얘기하고 그럼 동성애 반대네라는 식의 무슨 그 검사가 초짜 범인 얼르듯이 해갖고 던지는 유도 신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어떤 실책이라고 보면 실책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동성애 문제를 이슈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 동성애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는데 이런 그 단체 행동을 하는 형태를 문재인 후보한테 가서 하느냐 이거죠. 동성애자들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지고 에이즈가 창궐한다고 얘기했던 홍준표의 대구 서문시장 집회는 왜 못 가고 왜 문재인 후보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나마 문재인 후보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 표현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서문시장 앞에 가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안철수라든지 홍준표에 다가가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왜 나한테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아예 가볼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로 우리한테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확대해가지고 문재인의 동성애 탄압 또는 반대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소수자들한테 차별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언론의 프레임이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는 거는 이건 선거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동성애자 입장에서 문재인에게 기분 나쁘지만 다음 정권이 집권했을 때 과연 어느 사람이 집권하는 것이 지금 있는 소수자 차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집권 가능성이 없는 심상정 후보가 그걸 해줄 수는 없겠죠. 그 정도 되려고 하면 말하자면 지금의 정의당이 충분한 지지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성장한 시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그나마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홍준표나 안철수를 지지해서 그 사람 쪽으로 표를 던져가지고 나는 문재인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지 세력을 바꿔서 나는 이제는 홍준표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국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지금 네. 각자 시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것이 선거와 연결돼서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인 양 표현하고 있는 지금의 언론의 태도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전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에 명종님. 제 트윗 속가보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5명, 중요 후보 5명 중에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중요 후보 5명이 동성애에 대한 법제화나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자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유보나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19대 대통령 선거의 중요 후보자 5명들의 공통적으로 동성혼 법제화,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후퇴했느냐 지난번보다라는 이제 비판의 날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갖고 있는 공약들, 제시하는 공약들은 그 시대의 국민의 정서를 따라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서에 맞추지 못하는 후보들은 탈락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그 법감정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과 많이 벗어나는 쪽으로 갔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할 거가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택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시대의 정치인들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만들어 나간다. 유권자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벌어진 문재인 후보의 그 말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말려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거는 성소수자 연대라는 분들이 그렇게 꼭 대통령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하는 행사장에 들어가서 행사를 방해했어야 되느냐. 그거 말고도 본인들의 의사 표현할 길은 많았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요. 100명이 들어주느냐 1000명이 들어주느냐 아니면 뭐 1명이 들어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자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하는 행사를 방해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얘기해요. 혹자는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들고 싸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꽃을 결정하는 결과를 결정하는 행사를 못하게 막는 거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고 싶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넘어갔으면 아마 역풍을 맞았을 거고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내지는 아주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유권자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시라. 그리고 그 정서와 법 감정에 부탁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라. 스스로 그들로부터 적이 되지 마시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걸 정제된 언어로 바로 사과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역시 홍진미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자체에 대한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번 토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 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지민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이거를 질문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 질문이 나온 거는 잘한 일이긴 한데 그게 홍준표 입에서 질문으로 난 받아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게도 이것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군 인권 군대 내에서의 성소수자들을 막 발본색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색출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문제를 엮어대면서 이게 국방력이 약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 재밌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선 후보 제 4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지금 뭐 역시 온라인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를 반대한다. 뭐 이런 표현, 물론 여러 가지 흐름상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지나간 방송 트윗 꺼보기에서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4월 27일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거기서 생기는 간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동성애는 허용 여부나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다. 그분들이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왔던 단어는 어쩌면 사실상 좀 실수라고 보여지죠. 예. 반대라는 표현만 없었어도 굉장히 훌륭했던 답변일 수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차별에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연히 이거 나의 운동,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역시 심상정 후보밖에 없구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가 몰리게 된 상황이지요. 근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거기에서 홍준표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만약 안 했으면 보수 기독교 뭐 이쪽 표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표가 엄청나게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더 나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놀아나는 꼴인데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홍준표가 물어본 홍준표는 정말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문제를 많이 걸고 넘어졌는데 사실 사형제 같은 이야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형 찬성하느냐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사형 너무 집행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사형제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론으로만 보자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뭔가 질문에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0.5초 만에 어떠한 어떤 숙고 또는 좀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거 없이 곧바로 즉답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홍준표의 어떤 야비한 전략에 말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문재인 후보가 여지껏 어떤 곤란한 혹은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답변해 왔던 그런 자세에 비한다면 이것은 정말 한치의 모호성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번이나 다시 묻거든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놀랬었나 봐.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공격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대가 대뜸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물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자신의 정말 황금 같은 1분 찬스를 사용해서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원론적 차원에서 짚어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놀랍게도 홍준표 후보가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때는 약간 대답이 조금 수정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긴 했지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차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 붙이는 이야기는 이미 놀란 가슴의 그 어떤 당사자 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버스 떠난 뒤라고 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성소수자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고 굉장히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이지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해서